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폴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들의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민주당 박영선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먼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꺾은 선 그래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앞에 두 개 조사는 양자 대결 지지도고요. 마지막 조사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다자 대결에서 두 후보의 지지도만을 비교한 결과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프를 좀 보면요. 양자 구도의 첫 가상 대결의 첫 조사가 2월 첫 주에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박영선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우세한 모습이었는데 3월 조사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뭐 그래프 하단에 주요 이슈들을 적어놓긴 했는데 두 후보들의 추세를 먼저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가 오히려 1대1 가상 대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보다도 앞서는 결과였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을 보면은 이제 어제가 이제 30일인데 어제보다 하루 더 일찍 29일 30일 실시한 마지막 그래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다자 대결이지만 사실은 양자 대결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5.8%, 박영선 후보가 32%거든요. 결정적으로 바로 2일 날 주목하십시오. 그래프 2일 날 LH입니다. LH를 한글로 보면 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높은 거죠. 말 그대로 이번 선거를 땅땅 선거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기점이 바로 LH 의혹 제기였습니다. 저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상 앞서가던 박영선 후보가 결정적 타격을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이슈폴폴은 남다른 분석과 시각을 제시하는데 가만히 17일 이후부터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성유미 앵커가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 아닙니까? 그 대통령 지지율과도 좀 비슷하고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 박영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오세훈 후보가 거의 부정평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LH 사태가 발발하면서 터지면서 사실상 이번 선거의 성격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비슷한 선거의 양상을 띠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현상인데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내곡동 의혹 제기가 분명히 오세훈 후보에게는 타격을 줬을 겁니다. 지금 내곡동 의혹이 제기된 지도 거의 이제는 한 달여 가까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거의 한 20일 돼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오세훈 후보도 뭔가 의혹이 석연치 않은데 왜 지지율에 영향을 안 미쳤냐, 못 믿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큰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 마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개인 후보에 대한 평가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히 이건 애석한 일이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가, 서울시장이 될 만한 사람인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순간 이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 그래프 아니에요. 이런 또 이렇게 보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요. 2월 박영선 후보의 이제 가상 대결 조사 때 보면은 뭐 안철수 당시 후보라던가 나경원 당시 후보에 비해서도 가장 지지도가 낮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3월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거의 비슷하게 올라서더니 그 이후로 이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또 어디서 있다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왜 한 달여 전에는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대표가 왜 더 높았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나경원 후보 쪽으로 뭉쳤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나경원 쪽으로 가버리니까 오 후보는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보다 더 한 달여 전에 앞설 수 있었던 이유는 중도층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박영선 후보와 더 막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후보를 보수 야권 3명 중에서 꼽으라 그러면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중에서 안철수 후보였던 거죠. 그런데 LH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그때는 이미 이제 오세훈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이때 10%의 법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LH 사태가 터지면서 박영선 후보는 10%가 내려갑니다. 40%에서.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그대로예요. 정치적인 반사 이익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안 갑니다. 그다음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40%였는데 안팎이었는데 10%가 올라갑니다. 이른바 10%의 법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박 후보는 10%가 내려오고 국민의힘 후보는 10%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아니었더라도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건 LH 사태에 의한 정치적인 반사이기 때문에 오보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는 별로 얻는 정치적인 반사이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만 봤더라면 지금이야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예. 사실은 단일화 이제는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런 것을. 그런데 사실 이러한 법칙에 적용을 해보면 오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단일화에서 구조가 됐던 거죠. 그러면은 그 야권 단일화의 경우는 예비후보 등록일 이후까지도 이제 계속됐던 이슈였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어떤 상승세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일 후보라는 것은 일단 두 후보가 야권에서 다 나오겠다. 안철수 네.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나오는 이 순간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은 안 후보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예. 그리고 오 후보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집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표를 모으는 효과가 단일화에서는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할 겁니다. 자, 단일화 효과가 더 컸을까요? 아니면은 LH 사태의 여파가 더 컸을까요? 예. 어떻게 더 컸을까요? 지금 소장님 말씀만 들었을 때는 저는 LH가 좀 더 컸던 게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단일화 효과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예. 지금 LH 사태 여파는 일단 박영순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LH 사태의 여파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는 보수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현상이었다면 네. 이 LH 사태 여파는 박영순 후보는 이게 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차마 이러리라고는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 그냥 지지율이 내려가는 현상이 빚어진 거죠. 아, 네. 그럼 저희 지금 그래프 하단에 보면 LH 의혹 제기 옆에 내곡동 의혹 제기 아까 네. 말씀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 내곡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부분은 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내곡동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나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이탈하게끔 만드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 영향은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지지층들을 덜 똘똘 뭉치게 하고 박영선 후보와 여당 쪽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중도층 아니 오세훈 후보 상당히 솔직하고 또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 논란입니다. 아직까지는 논란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부동산 관련 의혹 투기 아니라 의혹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민심이 위반할 수가 있는 네. 구조죠. 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런데 왜 지지층들이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는 지지를 하고 있을까? 이탈되지 않을까? 자, 또 성행 크게 여쭤봅니다. 오늘 예. 질문이 많습니다. 예. 자, LH 사태의 여파가 클까요? 아니면 내곡동 의혹이 클까요? 아까도 말씀을 이건 해주셨으니까요. 네네. LH 의혹이 더 컸다고 그러는 볼 수 거죠. 있겠죠. 왜냐하면 내곡동은 끌어내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의 진실 여부는 선거가 끝나면 규명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LH는 이미 터졌어요. 그리고 LH는 이미 터진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까지 내려버리게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판을 보시면 네. 내곡동이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내곡동과 관련된 것보다는 오히려 LH 사태 여파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게 되면요. 여당 후보들은 나가서 대통령 마케팅을 못합니다. 문 대통령 마케팅. 그러니까 예. 2018년에 이 지방선거 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그다음에 지난해 총선거 때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였거든요. 이렇게 높다면은 그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앞서 두 개의 조사는 민주당 김영춘 그리고 박형준 후보의 양자구도의 지지도고요. 마지막 이제 조사는 부산시장 후보들이 모두 조사된 다자대결에서의 네. 두 후보의 지지도만을 비교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후보의 지지율 변화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자, 한 달여 전입니다. 약 한 달여 전인 3월 초를 보게 되면은 딱 1월과 2월 사이 한 예, 2월 1월 정도를 보게 말부터요? 되면 1월 말부터 쭉 보게 되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물론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예. 그래도 이때만 하더라도 이 김영춘 후보 쪽에서 이제 무기가 있었어요. 가덕도라고 하는 무기가 예,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빨리빨리 이제 특별법이 진행되고 여당 내에서도 지원 사격이 있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또 비슷합니까? 부산도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주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덕도는 두 후보 간의 큰 변별력을 못 만들어줬는데 그만큼 부산 지역도 이 지역에서 이제 보수 성향의 강한 기반도 있지만 특히 이제 LH 사태가 그만큼 정권 심판에 무게를 실어주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고 이후에 이제 보면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의혹 제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지도 상승에는 또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지 못하고 꾸준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게 서울하고 똑같아요. 부산도 지금 사실상 땅 선거되고 있거든요. 여당의 김영춘 후보가 공격받고 있는 것은 LH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 예. 이게 이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박형준 후보가 훨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수로 보면 많습니다. 예. LCT 의혹도 있죠. 자녀 의혹도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누락한 부분도 있죠. 네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시기에는 왜 지지율에 타격을 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번 선거가 워낙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이 아주 강하게 예.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의혹보다 LH 사태의 여파가 더 크게 중도층을 비롯해서 선거 판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끝으로 이거를 네.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가 네. 됩니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소장님 경험상요. 보통 이 기간에 여론이 급변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하고도 관련된 것 중에서요. 예. 2010년의 경우에는 무선 전화가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술적인 샤이 진보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10년 상황을 보고 그때 한명숙 전 총리와 후보와 대결할 때 예. 오세훈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이 월등하게 앞섰는데 실제는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2016년을 보시면 됩니다. 2016년의 실제 우리가 참고할 것은 경우 2016년인데 2016년에는 오세훈 후보가 깜깜이 기간 정에는 상당히 앞서고 있다가 네.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면서 정세균 후보죠. 종로에 급속히 앞서갑니다. 급속히 전세를 역전하는 현상인데 그때 민심을 이제 파고드는 거죠. 왜냐하면 전직 시장보다는 오히려 이 정세균 후보가 지역을 샅샅이 또 훑고 다니면서 이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믿음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그때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인 종로구는 마다하고 이 오신환 후보를 지원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이런 이제 유권자들이 서운함도 묻어나는 예.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예. 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중요한 게 모릅니다. 선거는.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지지층들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사전 투표를 비롯해서 이 중도층이 실제 여론조사처럼 후보들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중도층은 또 끝까지 부동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후보와 관련된 치명적인 변수, 이른바 치변입니다. 치명적인 변수가 등장한다면 이 선거 판세는 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끝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그럼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